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여러분들 총선 투표 잘 하셨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총선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80% 확률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우리 시장에게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는데요. 장 초반 낙폭이 심했던 코스피마저 보합권으로 돌려놓으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가차없이 잡아먹었는데요. 미국 증시 약세와 미국 지표 악화 등 글로벌 증시와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한국 시장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픽 잘 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제가 궁금했던 종목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총선이 끝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에 온도차가 명확합니다. 정치인 관련주들은 당선인들은 인맥 종목들은 장 초반 이렇게 강세를 띄었다가 하락 전환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 양상을 띄었는데요. 남선 알미늄은 오늘 10.4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신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온 정책주가 폭등을 했죠. 1호 공략이었던 공공무료 와이파이 관련주가 일제히 쏘아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머큐리나 파워넷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양상 보여줬고 자회사인 IG비전이 오늘 또 급등 흐름 보여줬거든요. 장중엔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종가는 20%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인보사 미국 임상재개 소식에 3일째 상한가에 갔는데요. 차트 보시면 점밖에 없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총선 관련주로 남북경협주가 또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북한 쪽에 좀 관련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오늘 흐름 좋았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상한가에 가는 모습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특징주가 있었죠. 바로 이 국토교통부에서 4.5조 규모 화성 국제파크 테마 소식에 오늘 티플렉스와 신세계건설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티플렉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14%의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28%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인이가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IG비전부터 볼게요. 오늘 머큐리나 파워넷 같은 경우에 자회사 같은 경우에 다 좋은 흐름 보여줬고 IG비전도 장중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김민재 전문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이 사업을 IG비전이 직접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연관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머큐리와 같이 일단 5G 종목들, 즉 정책 이번 1호 테마가 바로 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정책주들이 거의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이후로 이제 정책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IG비전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중에서 29% 거의 상한가까지 올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일단 단기적인 물량 소화 때문에 잠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IG비전도 마찬가지고 제가 파워넷과 머큐리 이 세 종목을 다 동시에 추천드렸었는데 이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넷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넷이 지금 OLED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IG비전과 머큐리를 인수하면서 5G까지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파워넷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단기 저항권 제가 선으로 그어드렸던 과거의 저항권 위치이자 지지 자리 위치에 맞고 오늘 잠깐 살짝 밀려나는 모습이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저항권이자 지지 자리를 이미 돌파한 뒤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상단 저항 물량이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역시 밀려내는 모습. 하지만 그대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G비전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이 항상 같이 묶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외에도 잠깐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단의 물량만 소화를 잘 해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홀딩 의견 주셨는데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실렸는데 매도 물량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고려했을 때 계속 홀딩 의견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상단에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는 추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발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뒤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물려있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쭉쭉 올라가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G비전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T플렉스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두 번이나 무산된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오늘 관련 호재로 오늘 올랐는데 최병진 전문가, 이미 두 번이나 무산이 됐던 그런 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서 오른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컨소시엄이 이제 수자원공사와 관련 사업 협약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티플렉스를 비롯해서 이제 신세계건설 또한 주가가 이제 오전장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인근에 1만 6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 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파크 관련한 부분 이외에도 과거의 차트 흐름과 테마성을 한번 짚어보면은 남북경협주격 성격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오늘 남북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관련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로 한번 보시면 2018년도였죠. 남북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움직임이 두각을 나타내었고요. 이 부분은 남북 관련한 이제 자원개발주로 부각을 받았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이제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남북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가에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한 2,400원에서 2,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추세가 이탈하면서 하락 전환할 경우에는 1,7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오거나 관련한 이슈 중에서 악재가 발생했다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남북 경협주 흐름은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네, 지금 총선 결과가 아무래도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네.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에너지를 많이 응축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이제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가 뜰 때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인맥주보다는 이제 정책주나 남북경협 관련한 이슈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불안감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은 아니더라도 우상향 기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까지 우상향 기조까지 보일 수 있다는 전망 아래에서 이렇게 두 종목 특징주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장이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내 종목이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고민이겠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에게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시청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괜찮으셨어요? 그냥 관망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진짜요? 한 종목만 네. 매수를 하고 물려 있어서. 그럼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82,800원에 50%. 82,800원에 비중을 50% 담으셨어요? 네네. 매수 시점은요? 4월 1일
네, 4월 1일 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최근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빠지길래 네. 매수를 했는데 네네. 더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긴 한데 비중을 많이 담으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 그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네. 랭시마 관련으로 해서 또 그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좋잖아요. 네. 실적도 또 되게 좋고 이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 모멘텀은 많은데 잘 가지 않아서 괜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 김민지 전문가가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김민지 네. 전문가께 상담 잘 받아보세요. 네. 네, 김민지 전문가 셀트룸 헬스케어 또 예전 추천 주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오는데 보유 종목이 좀 안 가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슈팅이 나왔었었는데 8만 네네. 9천 얼마대. 네네. 근데 그때 매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냅뒀었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고. 일단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종목 상담을 사실 최근에 방송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다른 시청자분께서 99,000원대까지 뛰었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아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안 판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기서 가격대도 어차피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지금 조정 잘 주면서 버텨주면서 상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가 위치가 바로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크게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흐름을 보면 보통 6월 달이나 7월 달이 고점이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이 최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코스닥의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도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애초에 15만 원대 이상 했었던 종목이 이런 불가피한 좀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뒷받침이 지금 되고 있어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시장이 막 좋아서 내 종목이 좀 안 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좀 수익 실현하시는 물량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외국인 수급도 셀트리온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네. 옆으로 단순하게 좀 행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더 갈 종목이라서 그리고 오히려 뭐 짧게 지금 단타 수익 보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좀 우량주 중에서 좀 제약바이오 쪽 우량주를 가지고 가시면 두고두고 계속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50%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 전 고점 99,400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그냥 묻어두고 계속 가져가시면 나중에 돌려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좀 보유하고 계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래 떨어질 때 다시 그 매수를 하고 또 추가 매수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그 가격이 왔을 때 또 매도를 하고 계속 이 금액을 낮춰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평균 단가를 낮춰서 갖고 네, 가는 게 네.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좀 들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그냥 단순하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오게 됐을 때는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늘리는 효과가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도 하실 필요 없고요. 66,500원 네. 제가 과거에 지지선이자 저항선을 그려드렸던 이 66,500원까지 내려와주면 추가 매수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추가 매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와줘서 66,500원까지 내려와주면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수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하네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떨어졌을 땐 그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 헬스케어 도와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네. 점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요. 첫 번째로는 3,000당 제약 좀 풀어드릴까요? 매수가 38,28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최근 급락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끝자리 번호 8711님의 고민이고요. 다음 문자는 김민재 전문가님이라고 콕 집어주셨어요. 오늘 상승하는 줄 알고 추매했더니 더 떨어지네요. 종목명은 서울제약, 그리고 매수가는 9,511원, 비중은 30%. 상담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네요. 끝자리 번호 9089님의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꼬아왔는데요. 먼저 3,000당 제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꽤나 높아요. 지금 38,280원인데 지금 종가가 32,200원입니다. 오늘도 이 약세를 보여줬는데 최병진 전문가, 재료가 살아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기대 심리가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봄철에 이제 기승을 하는 미세먼지 관련한 모멘텀으로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5,000원 부근까지 갔었으나 3월 달 초였죠. 초중순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많이 내려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한 자리에서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만 형성을 해주고 안정화만 거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달 중하순이나 이제 다음 달 초중순까지 보시면은 우선은 3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중국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3, 4월 달에 봄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했다고 하면은 여름철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8,000원 부근 먼저 잡아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좀 대규모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 그리고 임상 3상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조금 더 가져간다면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서울제약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9,511원이 평균 단가고요. 비중은 30%인데 오늘 추가 매수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종가가 8,600원이라서 지금 매수가와 지금 종가의 차이가 좀 큰데요. 김민재 전문가, 서울제약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나요?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그러니까 즉 지지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를 하나 먼저 안내드리면 이 8,290원, 즉 8,300원 라인은 꼭 좀 지켜줘야 추세가 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뒤로 이 11,000원대가 메인 저항권이기 때문에 맞고 바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도 역시 상승했다가 이 11,000원대 메인 저항권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날은 실망 매물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단 지지 같은 경우는 8,290원 이 가격대만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9,860원과 11,000원대가 이 두 가격이 메인 저항 두 가격이기 때문에 9,860원 이상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 실현 관점으로 즉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8,290원이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비중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나중에 뭐 밑에서 다시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 일단 8,29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절반 손절, 목표가는 9,860원 이상부터는 비중 줄여가는 관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제약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확실하게 잡아주셨는데요. 8,290원 실에는 손절하시고 9,860원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설명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명문제약을 풀어볼까요? 비중이 너무 커요. 70%고요. 매수가는 5,850원인데 분석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0852님의 고민입니다. 명문제약, 계속 제약 바이오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흐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고민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명문제약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구충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예방 차원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부분, 세 가지의 테마가 겹쳐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또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 주가가 껑충껑충 이렇게 흔들림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세 가지 테마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구충제 관련한 이슈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은 주춤을 했기 때문에 구충제 관련한 이슈 한번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코로나19 예방 관련한 부분을 해가지고 7,000원 부근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 과거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나타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7,0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 구간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비중이 크신 거를 고려해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5,800원 부근으로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타냈을 때 비중은 한 절반 정도는 덜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지 라인이 5,000원 선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은 손실 중이지만 상승할 모멘텀이 3개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충제 관련해서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5,000원, 그리고 5,800원부터는 분할 매도, 7,000~8,000원까지 목표가를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풀어드렸고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까요? 함께 힌트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 종목이고요. 5G에서 상승률로 가장 승리할 기업이라고 합니다. 5G는 중국발 호재도 있고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공공무료 와이파이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일까요? 수익률로 승부를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 네 글자 종목입니다. 양극재, 나만 바라봐. 아니, 뒤에 나만 바라봐가 YG 가수 노래잖아요. 요즘 엔터주 흐름 좋은데 그쪽일까요? 아니면 양극재, 배터리 관련주로 봐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프로그램 마지막에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네 글자입니다. 작년 말 상장한 핫한 5G 관련주라고 합니다. 어머, 오늘 5G 관련주를요, 두 분 다 가져오셨습니다. 5G가 좋긴 좋은가 봐요. 일단 작년 말에 상장했다고 하니까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춰보시죠. 네, 이렇게 힌트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5G 관련주라고 하는데 두 글자가 뭐가 있더라요? CS 같은 거 있나요? 네, 아닙니다. CS 아니에요? 네. 5G를 그럼 오늘 왜 가져오셨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가장 그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결국 이 온라인 쪽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는 이제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당연히 이 코로나19 수혜주로서도 5G가 손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북미와 일본까지도 5G가 개통이 되는 부분, 그리고 종선 정책주로서도 5G가 충분히 지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5G가 가장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5G 관련주 상승 흐름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에요? 상승률로 또 가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좀 많이 괜찮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자리가 상승폭이 좋다. 네.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남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5G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온라인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종목에 이 종목도 5G 관련주인데 작년 말에 상장했다고 합니다. 찾기가 쉬울까요? 신규 상장주인가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보면 우회상 장격으로
상장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T, KT 관련한 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관련한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지금 상황에서 5G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라는 모멘텀이 만약에 주가의 탄력성을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고수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두 분 다 또 5G 관련주를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프로그램 말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다가 가격 전략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힌트와 또 참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도크린텍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도크린텍. 한도크린텍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 10%요. 16,000원에 10%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괜히 좀 아쉬우시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아, 언제 익절할지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 매수 시점은요? 매도 시점이 아무 때나요?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최근이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도크린텍 대해서 그럼 저희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최병진 전문가 최근에 매수하셨고 또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네, 우선은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시점을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 이 16,000원에 진입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기업을 분석을 하시거나 뭐 재료 같은 걸 보시고 진입을 하셨나요? 예, 난 그 위립스하고 같은 뭔지 알고 올라가면 그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네네. 정수기 필터하고 그 여러 가지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 여름 수혜주도 꼽히더라고 해갖고 아, 위닙스 같은 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더라고. 그래갖고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재료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뭐 정수기 필터도 있지만 원래는 이 종목이 처음 이제 올해 초에 약간 움직임을 보였던 당시가 있었잖아요. 3월 달에. 3월 초에 움직임을 보였던 그 부분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좀 어떻게 주가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내려왔지만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지루해지실 수 있는 게 여름 수혜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정수기 관련한 필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정수기 판매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부분, 뭐 소비가 위축된 부분도 보고 관련한 매출 상황을 볼 때에는 약간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뭐 지금 가격대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유입이 되었던 투기성 자본들이 아직 이탈을 못하였고 뭐 세력들도 한 번은 급등 모습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부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올라올 경우에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절반 이상은 수익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5,000원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약간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2,000원이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네, 15,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세가 변화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세력이 이탈했다는 징조나 아니면은 시장에 관련한 이제 돌발 악재가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만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나 우상향 기조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5,000원이랑 상단으로는 한 2만 원 부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2차 조정이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되거든요. 지금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네. 미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대내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크셨다고 하면은 현금을 확보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더 뭐 줄여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는 게 일본의 코로나 이슈가 돌발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조정 국면으로 올 수는 있지만 뭐 전체적인 틀 자체는 반등 흐름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너무 네. 걱정되시면 비중 축소 의견 주셨지만 그래도 목표가 2만 원까지 봐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꼭 오르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유, 두 분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최병진 전문가, 김민지 전문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먼저 포스코 케미칼 풀어볼까요? 매수가가 59,000원, 비중은 10%고요.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끝자리 번호 3228님의 고민이네요. 자, 김민지 전문가 이름을 콕 집어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 뭐 대형주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매수요? 네. 이 부분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저항권은 56,000원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추가 매수하셔서 59,000원에서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게 훨씬 낫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56,000원도 매물 소화만 진행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종목이 물려 있으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현재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면 여기다가 비중 한 20%더 담으셔서 평균 단가 확 내려놓으시고 56,000원 메인 정한권까지 올라왔을 때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다음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6,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6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OK 사인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 낮추셔서요. 56,000원에 좀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끌고 가셔서 65,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 문자는 비상교육 풀어볼까요? 95,000원에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인데요. 끝자리 번호 5284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온라인 교육주가 코로나19로 좀 반사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교육 최병진 전문가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네, 지금 자리가 약간은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응집한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화 구간을 나타낸 것이 세력 입장에서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끌고 가지 말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나타냈던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개학 이후에 코로나 관련한 부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온라인 개학과 개강을 진행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뭐 4월 이후까지도 꾸준하게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온라인 개학과 개강이 이제 초중고 모든 학급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제 온라인 개학과 개강 그런 부분과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온라인 개학과 개강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웹캠 관련주들이나 이제 노트북 관련주 이런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한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약간의 시세 파동만 나타낸다고 하면은 우선 안전하게 7,800원 이상 구간대로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이상 확보하시거나 전량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6,8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7,800원 이상 반등 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상교육 풀어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어떤 걸 풀어볼까요? 원익 IPS 풀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계속 추가 매수하셨는데 투자 금액이 많아져서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비중이 80%나 되세요. 적정한 매도 가격과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플리즈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1003님의 문자인데요. 정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죠. 플리즈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원익 IPS 종목은 좋다고 말은 들었는데 매수가가 높아서 김희재 전문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비중 80% 그대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매수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차트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흐름 보시면 28,000원대, 제가 이거 과거에도 설명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28,000원대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 주요 고점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에서 멈춰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같이 상승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대는 원래 이 동사의 자체적인 개인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따른 잠시 주춤거리는 현상이었을 뿐이고 충분히 매수가 이상 그리고 지금 이미 수익 중이신 거니까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또 추가적인 저항권이 3만 원대 3만 원대 가면 또다시 한번 주춤거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실적 기반 모멘텀으로 여기도 역시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80% 이번에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비중을 또 많이 늘리셨는데 정말 좋은 매수가를 잘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인 제가 목표가를 보고 있는 가격은 최근에 37,500원 이상 과거의 고점이 44,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분 투자를 할 만큼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큰 수익 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짧게 수익 보는 관점보다는 그냥 묻어두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많아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지금 평균 단가를 잘 낮춰주셔서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끌고 가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풀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에 대한 AS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수익률 자랑도 해보고 아직 상승하지 못했다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미지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머큐리, 네몬, SV 인베스트먼트, 바디텍메드. 오늘 머큐리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궁금하고요. 다른 종목도 수익률 아주 좋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머큐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머큐리가 지금 34%의 수익률을 주셨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상승이 없어서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어떤 각인가요? 이 종목 여전히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징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워넷의 자회사가 바로 머큐리와 아이즈비전입니다. 근데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즉 정책 첫 번째 공략인 만큼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결국 올라간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제가 이 머큐리 안내를 드렸을 때 차트에 그대로 흐름이 나와 있는데 상장된 이후, 즉 2018년 12월 달에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이 8,000원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가 상장 처음과 그리고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일 때 크게 내려왔을 때 코스피가 1,890을 찍었을 때 한번 내려왔고 이번 코로나 때 또 크게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000원대 초반대를 깨고 내려가면 항상 상한가 가까이 올리면서 급등 나와주면서 매수기 안 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계속 상한가 가까이 올려주면서 주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기존에 상단에 물려 있었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와 매수세가 싸우면서 지금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애초에 이 종목은 가려고 이미 2018년 12월 달 상장됐을 때부터 바닥을 지켜주면서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위에 물려있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고공행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정책 관련주는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사실 이 정책주가 기간을 통해서 간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종목별로 다 차트에서 흐름을 봤을 때 메인 저항권이라든지 이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가 그 시세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다 다른 이유도 각 종목마다 지지와 저항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다르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정책주를 보실 때 기간으로 보시지 말고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관점,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AS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는 이 적정 가격이 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정책 관련주라고 해서 꼭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바이오톡스텍, 부광약품, ECS, 엑세스바이오가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세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엑세스바이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었는데 네. 최근은 조금 낙폭이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지금은 전량 8각이라고 말씀을 전량 드리겠습니다. 팔각.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 시즌이 한창 부각을 받을 때 후발주로 선정을 해서 후발 대장주가 될 종목이다라고 보내드린 종목인데요. 그러고 나서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추가 상승을 앞둔 자리에서 약간은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테마들 중에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소멸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그래도 수출 관련한 이슈가 뜨면서 장중에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출이라는 강력한 과거의 재료가 부각이 다시 한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자체는 약간은 재료 소멸 국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이끌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 재료 측면을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의 수익도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량 8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을 먼저 쟁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고수익 구간에서 약간은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수익 정리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 관점으로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좀 바라볼까요? 아니면 지금 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한 현금과 수익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수익 금액을 그대로 냅두시고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지금 뭐 2차 전지나 5G나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주도주 자리를 가지고 약간 경쟁 구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모멘텀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임상 승인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도 이제 3만 명을 확진자 수를 약간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인도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다시 한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에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5G나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치료제 관련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추천 종목에 대한 AS 도와드렸네요.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자, 김민재 전문가 머큐리 버텨보자. 물량 소화만 이루어지면 다시 상승 각이라고 설명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모멘텀 마무리 국면 움직임이 있을 때 전량 현금 확보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5G 관련주의 두 글자 종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상승이 일어날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매수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그냥 바로 매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의 네트워크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라서 이 5G 쪽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량이 점점 많아질 거고 이에 따라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쪽, 즉 데이터 쪽이 활성화될수록 보안 쪽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종목 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별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 보안 쪽도 당연히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LG U+와 뿐만 아니라 이 인텔 쪽으로도 같이 매출을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을 지금 개발에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 쪽과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LG U+뿐만 아니라 KT와도 이러한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더욱더 확실시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이 윈스라는 종목의 목표가는 일단 16,500원, 과거의 전 고점권이기도 하지만 이 구간은 가볍게 뚫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역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10%, 아래로 10% 구간을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16,500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도달했을 때 절대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갑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에서 지금 흐름이 좀 좋았었던 종목이 바로 지오소프트, 알소프트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수혜주였었던 것처럼 지금 나무기술도 굉장히 좋은 위치였었고 지금 윈스도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윈스인데요. 아주 무적입니다. 1차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일단은 계속 보유하자라는 전략 설명 주셨고요. 손절가 13,000원이지만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더욱더 설명 도와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네 글자 종목의 양극재, 나만 바라봐인데요. 요즘 YG 플러스도 좋고 한데 양극재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양극재에 집중하는 2차 게 전지 맞다고. 관련주인가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 하면은 네 글자는 한 가지 종목으로 좀 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핵심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지금 포항에 제5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또 확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지금 2조 7천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꾸준한 매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이제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 SDI와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관련한 이슈 또한 주가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는 왜 이 시점에서 2차 전지를 꺼내왔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관련 부분은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대를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1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구간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주요 지지 구간대이고 이 구간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 있는데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00를 돌파할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유심히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설명드리자면 중장기 종목입니다. 25,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에코프로였네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5G 관련주라 했고 네 글자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힌트를 조금만 더 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5G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을 맞아요. 때
어느 정도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20% 이상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판형 광해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는 시점, 이 시점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선 이후의 결과치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매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정책 테마주 봤을 때에는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는 거의 끝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정책 테마주들이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가격 전략까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올스타계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또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